예, 여러분 이창동 감독 아시죠? 이창동 감독 상당히 국제영화제도 많이 나가시고 제 기억으로 이분도 장관하셨을 거요. 그죠? 다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시라든지 밀양, 특히 밀양 같은 경우에는 칸 국제영화제에서도 상도 받고 쾌거를 이루고 그때 당시 여자 중심의 서사를 한 그 영화를 찍었다면 7년 만에 메가폰은 꽃미남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예정인 걸로 전해지면서 이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풀어가려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창동 감독이 영화라는 것은 진행하는 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듯한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에서. 근데 이제 빠르면은 가능하다, 여건이 가능하면 11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잠깐만 그동안 이창동 씨의 작품을 한번 보죠. 네. 이창동 감독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박하사탕일 겁니다. 네. 나 돌아갈래 하는 박하사탕. 네. 예. 그리고 밀양이라는 이것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오아시스도 있었고요. 오아시스도 있었죠. 초록 물고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오아시스 그것도 있었네요. 네, 그 섬에 가고 싶다로 처음에 이제 늦게 약간 좀 뒤늦게 입문을 했죠, 영화계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감독으로 메가폰을 잡았던 게 초록 물고기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찍을 때마다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화제에서 집중 조명받고 상을 타고 이러면서 명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죠. 근데 이제 신기한 게 2030 젊은 배우들이 이창동 감독 영화 그렇게 나가려고 그런다며요. 작품성이 일단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하는 데다가 배우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연출력을 갖고 있다라는 믿음이 좀 크다. 질문.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작품성이 있는 건 이창동 감독만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김기덕 감독이라든지, 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좀 스캔들로 좀 떠들썩했었던 홍상수 감독이요. 홍상수 감독이라 이런 분들이 다 작품성은 뛰어난 감독들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세대 단절이 없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감독이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뭐 기자로서 인터뷰를 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이 든 영화 감독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갈 수 있는 감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화 감독 중에 이창동 감독이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수상한 경력이라든지 작품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20, 30대 젊은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창동 감독과 작업해서 본인이 어떤 국제 무대에 데뷔하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어찌 보면 배우 입장에서는 좋은 감독을 만나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기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요번에는 강동원, 예. 유아인 이거 뭐 메가톤급 배우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만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양측이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유아인 씨 측에서는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뭐 도장 찍을 때까지는 변수라는 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유아인 씨도 이제 조만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창동 감독의 작품을 하고 간다라고 봤을 때는 뭔가 기념비적인 작품을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왜 여자 주인공 이름은 안 오르내려요? 이게 남자 중심의 이야기여서 이거 그래서 화제가 미스터리라며요,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뭐 한 여성을 두고서 뭐 재벌 남자하고 택배 기사하고 그 운명적인 유아인 씨 또 재벌로 나오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너무 뻔한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요? 강동원 씨하고 유아인 씨는 그냥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영상미 그 자체라서 만약에 캐스팅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흥행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아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유인촌 전 장관도 네. 오늘 우리가 전직 장관 얘기만 하네요. 전직 유인촌 장관. 전 장관도 지금 연극 배우로 다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사실상 이제 장관직에서 퇴임을 하고 나서 원래도 연극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죠. 그랬죠. 저희들에게 대중적으로는 뭐 장희빈에서 그 숙종 역할을 했었던 임금으로 80년대 많은 각인을 해줬고요. 교수님 전원일기. 전원일기 김회장 두 와, 아들. 진짜 그거는 22년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분명히 했는데 갔다 와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종영하기 전까지 일부 분들은 저분이 최불암 선생님의 아들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정도로 22년 정도 최불안 했지 선생님 않습니까? 아들은 우리 김혜자 선생님 부인을 참 예? 네. 둘이 부부로 부부로 지금까지 김민자 예. 선생님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할 정도잖아요. 아무튼 유인촌 씨 같은 경우 원래도 극단을 이끌고 있었고요. 극단 대표로 있었고 근데 이번에 그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도 배우예요. 아드님하고 같이 연극 무대에 쓰는 것 때문에 그것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엄마를 닮은 외모의 그 아들입니다. 원래는 본명이 유대식인데 아. 이름도 개명을 하고 아버지 후광을 입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을 긋는 바람에 하정우 씨처럼 그런 것처럼 그죠? 근데 조금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전직 장관을 역임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선입견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뭐 금수저를 떠나서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냐라고 선입견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그 극단 유 소속 배우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식 군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예전에 유인촌 장관 전 장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인터뷰할 때. 지금 보톡스 맞으셨어요? 제가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 보톡스 그거 맞으면 나중에 자긴 그런 거 근처에도 안 간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굉장히 피부라든 이런 게 너무나 좋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관리도 잘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외모 관리로 돈 쓰시는 거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왜냐면 네. 이제 저 봤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운동이 외모 관리예요. 자전거를 열심히 타셨던 기억이 나요. 출근까지 했잖아요 옛날에 자전거 자전거 출근을 타고. 했었죠. 네. 근데 이분이 홀스토메르라는 작품은 특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연출까지 같이 한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 윤석화 씨하고 같이 했었던 햄릿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판매도 완판이 됐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역대 아마 최고령 오피리어하고 햄릿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연극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두 전직 장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네. 예, 제자리에 돌아온 것만큼 제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